그 내일까지 여러분 풀어오자라고 준비한 프린트가 요 교재에 있는 거하고 겹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그러니까 오늘은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내일은 여러분 힘으로 푼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33쪽으로 가볼게요. 우리 교재 33쪽. 예하나 교재 33쪽 가보자. 33쪽에 보면 24번부터 자, 일단 24번 한번 보면 이거 뭐 뻔하죠. 딱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긴 구조인지 보인단 말이야. 요렇게 생긴 식이 4로 수렴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일단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어떨 때 가능한 일이에요? 차수가 같을 때 가능한 일이지. 그치? 그러면 지금 이게 n제곱이 살아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a 값은 얼마라고 해야 되고 0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사라지면은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요거분의 요거가 되는 거니까 b 값이 몇이다? b 값이 8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모양만 봐도 딱 a 값이 0이고 b 값이 8이다 라고 찾을 수 있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5번 문제는 자, 두 개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첫 번째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다. 미안아, 이거는 판별식이 어때야 돼? 첫 번째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어때야 돼? 그치, 판별식 한번 불러줄래? n 플러스 1의 제곱 4an,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되겠고, 그럼 얘는 조금 정리하면은 an이 4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병준아, 두 번째는? 두 번째 방정식은 허근을 가져야 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요거는 an이 4분의 n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요 두 가지를 조합을 하면 결국 an은 어때야 되냐면 an은 D1이요? 아, 얘가 넘어갔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네. 부등호 반대네. 요렇게 맞죠? 땡큐. 그러면은 얘가 4분의 n제곱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4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요 놈의 극한을 찾는 건데, 이게 딱 이제 느낌 왔죠? 이거 샌드위치 정리네. 그치? 그래서 요 부등식 전체를 다 n제곱 플러스 n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나누면 여기에 이제 n제곱 플러스 n이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도 이렇게 붙을 거고, 여기 가운데에도 붙을 거고, 끝에도 붙겠죠? 자,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 맨 왼쪽에 있는 식하고, 요 식하고 요 식 둘 다, 왼쪽, 오른쪽 둘 다, 얼마로 수렴한다는 게 보여요? 4분의 1로 수렴한다는 게 보이지, 그치? 얘도 4분의 1, 얘도 4분의 1이니까 가운데 있는 애도 그러면 4분의 1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6번. 자, 요렇게 생긴 수열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 그랬잖아.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지금 우리 33쪽을 먼저 나가고 있었어요. 내일 우리 풀 프린트가 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먼저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33쪽에 26번. 이 26번 문제는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조사를 하려면 R 값의 범위를 나눠야 되겠지.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거는? 그치. R 값이 절대값 씌워가지고 3보다 클 때랑 R 값이 그냥 3일 때랑 R의 절대값이 3보다 작을 때 요렇게 쪼개면 되거든요. 재영아, R의 절대값이 3보다 크다 그러면 이 식에서 R의 n제곱이 최고차항의 역할을 해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이거 전체를 이제 R의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이 경우에 R의 절대값이 3보다 크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어디로 갈까? 0으로 가겠지, 그치? 그럼 남는 거는 요거 분의 요거니까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R 값이 딱 3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네. 3의 n제곱이 2개 있는 거 분의 분자는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0으로 수렴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R의 절대값이 3보다 작으면 그때는 누가 최고차항의 역할을 해? 3의 n제곱이 최고차항의 역할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되니까 요거 분의 요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다. 그치? 그래서 R 값의 범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상황에 맞게 극한값을 찾으면 되겠죠. 이게 26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7번은 어떻게 풀까? 예진이 27번 어떻게 풀어야 돼? 그치. Sn 빼기 Sn-1이 An이다 라는 걸 활용하면 되겠네. 그럼 Sn은 2n 플러스 3의 n제곱이고요. 빼기 Sn-1은 2n-1 더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걸 어떻게 할까 예진아? 요 일단 2n들은 어떻게 돼요? 요게 2n-2인데 마이너스가 분배되니까 2n 사라지겠죠? 그러면 상수 2가 남을 거고, 그치? 그리고 남은 게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인데 이 3의 n제곱과 3의 n-1제곱은 뭘로 묶을 수 있어? 3의 n제곱으로 묶을까? n제곱으로 묶을까? n-1제곱으로 묶을까? n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그쵸.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는 2 곱하기, 자,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얘가 an이고, 요게 여기 극한의 분자로 올라가게 되면, 자, 당연히 3의 n제곱의 개수가 중요하겠죠? 3의 n제곱의 개수, 뭐 이런 거 다 0으로 갈 테니까, 그래서 3분의 2가 그대로 얘의 극한값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은 준호가 한번 해볼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뭐였니, 준호야? R값이 뭐라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쵸, 1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은 첫 항이 따로 빠져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 범위만 찾으면 되겠죠. 그쵸? 요건 뭐 계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29번으로 갈게요. 자, 29번에서는 한영아,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 그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거의 값을 그냥 우리가 뭐 알파라는 상수로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럼 이 주어진 식이 요 자리가 그럼 알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요렇게 그러면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야 되겠다? 5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전부 다 5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얘가 요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0으로 가겠죠? 요 분모에 있는 3의 n 플러스 제곱은 0으로 갈 거고, 자, 요거는 알파만 남을 거고, 요거는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5가 하나 남을 거고, 뒤에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알파분의 5로 수렴을 할 텐데, 알파분의 5가 곧 몇이다? 10이다. 이런 얘기지, 그치? 알파분의 5가 10이다. 그러니까 알파는 몇이야? 마이너스 알파분의 5가 10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답이 되겠고요. 네,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맞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4쪽으로 가서 34쪽에 30번 문제 AN, BN에 대해서
AN은 발산을 하고요. AN-Bn은 3으로 수렴을 하는 이런 상태에서 얘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정석으로 풀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얘들아? 요 AN-Bn이라는 수열을 치환을 했었어요. 그죠? 이거를 뭐 CN으로 이렇게 치환을 했었지. 그러면은 AN-Bn은 CN이랑 같다. 요거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3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은 요거를 BN으로 정리해가지고 집어넣었어. A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거 AN을 얘를 정리했죠. 얘를 어떻게 정리할까? AN으로 정리해볼까? AN으로 정리하면은 요게 BN 플러스 CN이 되죠. BN 플러스 CN. 그러면 BN 플러스 CN 아니면 반대로 BN으로 정리해도 되죠. BN으로 할까요? AN이 무한대로 가니까 BN으로 가자. BN으로. 이걸 BN으로 정리하면은 AN 마이너스 CN이 되나? BN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그죠? 자, 그럼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자리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면은 2an 마이너스 cn이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자, 여기 bn 자리에다가 an 마이너스 cn이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an 플러스 3cn인가?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어차피 여기서 an은 무한대로 가는 친구고 cn은 3으로 수렴하는 친구잖아. 그럼 누가 중요하겠어요? 무한대로 가는 애가 중요하겠지. 그치? an은 무한대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cn은 다 그냥 그 의미가 없는 값이 돼버리는 거죠.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놈과 요 놈만 보고 답을 찾으면 된다. 그럼 답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거 차근차근 찾아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접선 얘기니까 접점이 중요하겠지. 그치? 여기 접점이 있을 겁니다. 자, 접점이 이렇게 있을 텐데, 기울기가 n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y''이 2x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n이 되려면 x자리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2분의 n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자리가 2분의 n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요게 2분의 n이면 자, 요 접점의 좌표가 2분의 n, 뭐가 될까? 요거니까, 그치? 요거니까 4분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잖아. 기울기가 n이고요. 기울기가 n이고 요 점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이니까, 자, 얘는 y는 n 괄호 x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4분의 n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이제 pn과 qn은 뭐예요? 저 직선의 x절편과 y절편이잖아. 그치? x절편, y절편이니까. 자, 전개를 한번 시켜놓으면 y는 n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n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요거의 y절편, 그러니까 qn은 0, 마이너스 4분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pn은 이제 x절편이니까 x절편은 y에 0 넣어야죠. y에 0 넣고 계산하면 0은 nx 마이너스 4분의 n제곱이니까, 자, 넘겨서 n으로 한번 나누면 x는 4분의 n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pn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pn 4분의 n, 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두 점의 좌표를 찾아버렸으면, 그러면 이제 그 두 점 사이의 길이가 되는 거죠. ln이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자, 그럼 ln은 뭐라고 쓸 수 있다?
루트 자 x끼리 뺀 다음에 제곱 그럼 16분의 n제곱 플러스 또 y끼리 뺀 다음에 제곱 그러면 16분의 n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요게 ln인데 요거 밑에다가 그대로 2의 n제곱을 붙여놓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에서 끝이 나는 거니까 여기서는 2고요. 여기서는 요 16분의 1이 되겠지. 그치? 근데 16분의 1이 루트 밖으로 나오면 얼마가 되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분의 4분의 1 하면 8분의 1이 답이겠죠.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자 이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접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찾아 나가면은 풀 수 있는 문제고. 자 그 밑에 이제 32번을 한번 보자. 32번. 32번은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그림에서 n단계에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 n단계에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되게 쉬워요. 그지? 근데 이제 성량계비의 개수를 찾는 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저기 밑에다가 두 가지를 한번 써볼게. 자, AN은 성량계비의 개수예요. 그러면 1단계에는 성량계비가 몇 개 있어? 4개 있죠. 그러니까 1단계는 그냥 4라고 쓰면 되는데 2단계에는 그냥 다 합쳐서 쓰지 말고 1단계에 있던 것 외에 추가된 게 몇 개예요? 6개가 추가됐지. 그러면 2단계는 4 더하기 6이라고 쓰겠습니다. 4 더하기 6. 그래야지 우리가 좀 일반항을 좀 찾기 편하니까. 자, 그 다음에 3단계. 3단계도 역시 4 더하기 6 한 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거를 더해서 써봅시다. 몇 개가 추가됐죠? 8개가 추가됐네. 그러면 아마도 그 다음 단계 4단계에는 성량계비가 몇 개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이런 방식으로 성량계비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N은 이제 정사각형의 개수잖아. 그러면 정사각형의 개수도 우리 이렇게 써볼까? 1단계에는 정사각형이 1개 있었고 2단계에는 정사각형이 3개잖아. 근데 그 3개도 어떻게 쓸 수 있다? 1 플러스 2로 쓸 수 있고 3단계는 1 플러스 2 플러스 3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아마도 4단계는 뭐겠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것만 잘 쓰면 돼. 이 규칙대로 갔을 때 n번째 단계에서 AN이 뭐고 BN이 뭔지만 쓸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자, 이 규칙대로 쭉 갔어. 이 규칙대로 쭉 갔을 때 n번째 단계가 왔어요. n번째 단계에서 BN은 쉽지. BN은 어떻게 생기겠어? 1 플러스 2 플러스 해가지고 띵띵띵 해갖고 n까지 더한 모양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므로 얘는 바로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써버릴 수가 있는데 AN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얘는 4 플러스 6 플러스 8 플러스 가가지고 뭐에서 끝나? 몰라요. 그걸 쓸 수 있어야지. 근데 이게 어. 그냥 약간 야매로 하면은 그 4 더하기 6이 10이고 4 더하기 6 더하기 8이 18이잖아요. 예. 규칙이 있어요. 그냥 생각해보면 그냥 n 플러스 3 하면은 1, 2, 3이니까 응? n 플러스 3? 네. 1 넣으면은 4 되고 2 넣으면은 10 되잖아요. 오, 그거 어떻게 찾냐? 그냥 그러면 4 넣으면 나오나요, 이거? 그렇지 않을까요? 4 집어넣으면 4, 7, 28이네. 28. 나오네. 네. 신기하네. 뭐 예안이처럼 그냥 일반항이 바로 보이면 편하겠지만 안 보인다면 우리가 차근차근 찾아가야 되잖아. 차근차근 찾아가면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n번째 단계의 마지막 숫자는 뭐일 거냐면 4, 6, 8, 10 이렇게 나가는 수열의 n번째 항이잖아. 근데 여기 지금 등차 수열 아닌가? 4, 6, 8, 10, 20 커지는 등차 수열이고 첫 항이 4니까
일반항이 2n 플러스 2겠죠. 그러므로 n단계의 마지막 숫자는 2n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4부터 4, 6, 8 땡땡땡에서 2n 플러스 2까지 더해진 이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네, 일반항이고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이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얘는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자 k가 이거니까 n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2n 이렇게 써질 거예요. 재영 요거 이해되니? 이렇게 써지는 거? 자 그러면은 요거는 n으로 묶어버리면 아까 이한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겠네. 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요게 일반항이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AN, BN 둘 다 찾았으니까 자 그 AN, BN을 가지고 마지막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죠. 리미트 요거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쉽지. 일반항 찾는 게 어려웠던 거지. 그래서 AN 자리에다가는 요거 n 플러스 3을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n제곱 플러스 3n이라고 넣고요. BN은 여기다 4배 하는 거니까 2n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어차피 중요한 건 최고차항이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우리 37쪽으로 가볼게요. 37쪽. 자, 37쪽에 56번. 자, 56번. 이제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죠. 56번 같은 문제를 봤을 때 바로 풀 수 있어요. 바로 답이 보여야 돼. 56번 답이 뭘까? 의? 4분의 5. 4분의 5. 그치? 지난주에는 헷갈렸지만 이제는 헷갈리면 안 돼. 그치? 자, 이렇게 생긴 애를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 다시 또 요 부분을 병준아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걸 an이라고 불러요. an은 얘가 an이잖아. 이걸 an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이거가 무슨 뜻인데 이게? A1부터 AN까지를 더해라는 뜻이잖아.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뭐라고 써요? SN이라고 쓰잖아. SN.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을 우리는 SN이라고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이거 전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뭐라고? SN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지 얘랑. 그치? 근데 문제에서 SN을 말해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 그냥 뭐만 해주면 답인 거예요? 리미트만 씌워주면 답인 거예요. 근데 리미트 무한대로 가면은 당연히 최고차항 보는 거니까 4분의 5가 답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별다른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 개념만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7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데 우리 이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요런 모양이면 뭘 찾는 게 편할까요? 이거 뭐 기울기 y는으로 정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도 뭐냐면 이 직선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대충 요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요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뭔데? 절편. 이거 절편 찾기 편한 모양이야. 왜냐면 x절편 찾으려면 y 0 넣으면 되잖아. y 0 넣으면 이거 다 날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날아갈 테니까 x절편이 뭐다? 2n 빼기 1분의 1이 되는 거고. 거꾸로 y절편 찾을 때도 x에 0 집어넣으면 이게 다 날아가는 거니까 y절편은 뭐다?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조금 더 우리 리얼리티 있게 그리면 y절편이 좀 더 크겠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y절편이 작구나.
그죠? y제곱이 작죠? 예,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n 플러스 1분의 1인 거고요. 여기는 2n 마이너스 1분의 1인 겁니다. 이렇게 절편들을 빨리 찾을 수가 있고.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얘 하나, 이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쓰면 뭐예요? 2n 마이너스 1 곱하기 2n 플러스 2n분의 2분의 1 그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요것들을 an 자리에다 넣고서 요걸 계산을 할 건데 자, 리미트 분리시켜 내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자리에다가 지금 집어넣을 게 요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2분의 1은 빼줄 거고 얘네들은 부분부수 쓸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 부분부수 쓰면은 요거 빼기 요거 해가지고 얼마 나와요? 요거 빼기 요거가 앞에 나와야 되잖아, 그치? 2분의 1이 하나 더 나오겠지? 원래 있던 2분의 1까지 합쳐가지고 얼마가 튀어나가? 4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가고요. 그리고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준호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부터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맨 앞에 하나, 맨 끝에 하나만 남을 겁니다. 그죠? 그럼 맨 앞에 하나가 누구냐면 1분의 1일 거고요. 맨 끝에 하나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요것만 남을 거예요. 시그마까지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 4분의 1 붙어 있고 여기에 리미트 붙어 있는 요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뒤에 건 어떻게 돼? 0으로 갈 거니까 답은 뭐다? 4분의 1이다. 그치?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겨서 58번. 자, 58번을 보면은 뭐가 생각나야 될까? 어떤 내용을 갖고 와서 풀으라는 문제일까? 이거요, 급수가 뭐하면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한다. 이걸 갖고 오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급수를 보면서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1 얘는 0으로 수렴을 하겠네. 그럼 이거는 다시 말하면 an의 극한값이 얼마라는 말과 똑같아요. 요게 1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지. 그치? 얘가 1로 수렴을 하니까 이게 0으로 수렴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an이 1로 수렴합니다 라는 거 알았으면 그냥 바로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치? 바로 갖다 집어넣으면 답이 뭘까? 3 나오겠죠? 3? 그래서 요 명제만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간단한 문제이고요. 자, 59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잘 생각해봐. 59번. 그죠? 잘 푼 사람도 있고 이상한 답이 나온 사람도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급수, 등비 급수가 수렴할 조건부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등비 수열은요 첫 항이 따로 나와 있는 거지. 첫 항이 x죠. 첫 항이 x고 그리고 공비가 뭐야?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첫 항 x 자체가 0이거나 또는 공비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공비가 얼마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그치? 그러니까 요거 또는 요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어떻게 만들면 간단해? 1씩 더해주면 간단하잖아. 그치? 1씩 더해주면은 여기는 0 되고 여기는 x제곱이고 여기는 2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자, 이쪽 부분은 x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은 거의 99.9999% 성립하죠. 얼마만 아니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0만 아니면 무조건 성립하지. 그러니까 요 왼쪽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x가 0이 아닌 실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오른쪽 부분은 x제곱이 2보다 작다예요. 재영아, x제곱이 2보다 작으면 x가 4보다 작은 거야? 아니죠. 거꾸로죠. x가 얼마보다 작다예요?
루트 2보다 작다는데 근데 자 여러분 만약에 절대값 x가 뭐 3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3보다 작다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되더라? 그치 마 3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느낌으로 x제곱이 2보다 작다 했을 때도 x가 그냥 루트 2보다 작다가 아니에요. 얼마보다 크고?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지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만 보면 여기만 보면 요 공비에 관련된 얘기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 루트 2부터 2까지인데 0은 빼야 되는 거야. 그치? 요 공비만 봤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따지자면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 원래는 요만큼인데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또 요 부분에서 x가 0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0은 빼야 되는 거예요. 0은 이렇게 빼가지고 요 공비의 내용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또는 0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공비만 봤을 때는. 하지만 얘는 첫 항이 따로 빠져 있어가지고 x가 0이면 수렴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0도 수렴하는 범위에 들어가줘야 돼. 그러니까 아까 여기 구멍 났던 이 0을 요 조건이 메워주는 거죠. 그래서 끊어졌던 데가 이어지면서 최종적인 답은 그냥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만약에 그러면 첫 항이 1이었으면은 저 위에 걸로. 그지? 첫 항이 1이었으면 이걸로 써야 돼요. 네. 그치? 지금은 첫 항이 x였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쵸? 정확하게 알고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0번 한번 보겠습니다. 60번. 60번은 자, 이렇게 생긴 급수가 있는데 얘는 보니까 1과 분자가 1과 2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1과 2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요럴 때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편할까? 그치? 분자가 1인 애들은 1인 애들끼리 모아서 계산하고 2인 애들은 2인 애들끼리 모아서 계산한 다음에 합치면 되잖아. 그치? 맞죠? 그럼 1인 애들만 살펴보면 자, 요놈 얘네들만 모아가지고 하나의 등비 수열을 만든다면 예진아 이거는 첫 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야? 첫 항도 3분의 1 공비도 3분의 1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공비는 9분의 1이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준호야 요거 지금 분자가 2인 애들 얘네들만 모아가지고 얘네들의 합을 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1-9분의 1분의 9분의 2 하면 되겠지 그치? 요거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계산하면 답 바로 나올 거고요 자 61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것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 몇 개 써보다 보면은 아 이거구나 금방 찾을 수 있어요 61번 풀어봐 재영아 답은? 그럼 A에는? A1이 말로 표현하면 뭐야 A1? 여기 문제에 이렇게 써 있잖아. AN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써 있잖아. 이렇게 써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A1은 뭐예요? A1 그거 n에다 1을 넣으면은 말로 해봐. 어떻게 돼 그럼? 말로 해봐. 8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잖아. 8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만데? 이건 초등교육의 문제다. 이거 초등교육의 문제 이거.
목과 나머지를 지금 대답을 못하는 것은 그건 초등교육이 잘못한 거야. 8이요. 8이지. 몫이 0이고 나머지가 8이지. A1은 8이에요. 그러면 A2는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데 그럼? 그죠? 80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0되죠. 맞지? 그럼 그 다음에 A3를 구할 때 뭐 9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10으로 나눈 나머지인데 어차피 여러분 생각해보면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는 거는 결국 그냥 몇의 자리 숫자를 말해요? 그냥 1의 자리 숫자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9의 n제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1의 자리가 9, 1, 9, 1 이렇게 반복되지 않니? 그럼 9의 n제곱에서 1을 뺀 숫자는 1의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 8, 0, 8, 0 이렇게 반복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A3는 다시 8이 나올 거고 A4는 0이 나오겠고 그러니까 80, 80이 반복되는 수열인 거야 A에는. 그쵸? 그럼 그렇게 생긴 수열에다가 지금 10의 n제곱 분의를 붙였단 말이죠. 그러면 10의 n제곱 분의 an 요거는 자 첫 항이 10분의 8일 거고 두 번째 항은 어차피 A2가 0이잖아. 그럼 0일 거고 그 다음 항이 10의 세제곱분의 8일 거고 이런 식이잖아. 또 0 나올 거고 그 다음 10의 5제곱분의 8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니까 어차피 0들은 의미 없으니까 요것들만 가지고 요것들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예진아 공비가 얼마? 100분의 1이죠. 그럼 1 마이너스 100분의 1분의 10분의 8이니까 100분의 80 하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그치? 그러면 99분의 80 이게 답이네요. 그치?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62번으로 가볼게요. 62번. 자, 62번은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안에다가 지금 정사각형들을 계속 붙여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붙여 나갔을 때 그 정사각형들의 둘레 길이와 넓이를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건데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첫 번째 걸 잘 구할 수 있느냐. 자, 저 A1이라는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거 어떻게 구할까? A1이라는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무엇을 활용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닮음을 활용해야 돼. 그치? 닮음.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이 큰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이랑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99분의 80 여기 모든 지금 삼각형들이 다소 닮음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겉에 있는 큰 애를 보면 요게 한 변의 길이가 1, 2니까 요거 대 요거의 길이의 비율이 항상 1대2 비율을 만족할 거란 말이에요. 직각삼각형들 전부. 그러면 내가 이거를 A로 잡아볼까? 요걸 A로 잡으면 자동으로 여기는 뭐가 될까? 2A가 되겠네. 그치? 여기가 2A가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가 2A면은 여기도 뭐예요? 이거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2A겠지? 그러면 3A가 얼마가 되는 거야? 3A가 1이 되는 거네. 3A가 1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A가 몇이구나?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이거 뭔가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뭔가 3분의 3분의 2 나는 이거가 생기지 않았어. 그렇게 하나. 근데 왜 그렇게 나눠지는데? 그냥 뭔가 1대 1인 것 같았어. 뭐 여기 대 여기가? 네. 그래요. 뭐 그렇겠죠. 여기랑 이렇게 되면. 뭐 1, 3이면 여기도 1대 3이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 그치? 근데 그거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죠. 정사각형이니까. 자, 그래서 A가 3분의 1인 걸 알았어. 그러면 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얼마예요? 그지?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요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2라고 구한 거기 때문에
요 A1이라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LN이라고 했는데 L1이 그러면 3분의 8인 거죠. 3분의 8. 그러면 L2를 구할 때 다시 또 그러면 또 요걸 막 미지수로 잡고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죠. 왜냐면 이 지금 제일 겉에 있는 요 큰 직각삼각형의 요 세로가 1이었지. 그지? 그러면 방금 우리가 알아낸 사실에 따르면 자, 지금 요 삼각형 있잖아. 요거. 요 삼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얼마인 거예요? 요게 이 길이 정확히 알잖아, 우리. 3분의 2라는 거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일 겉에 있는 애는 여기가 1이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는 3분의 2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겉에 있던 빨간 삼각형과 요 안에 들어있던 요 파란 삼각형의 닮은 비가 지금 여기가 1인데 여기가 3분의 2가 된 거니까 닮은 비가 3대 2인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안에다가 꽉 맞게 정사각형을 넣어놓은 게 첫 번째 정사각형이고 요거 안에다가 꽉 맞게 정사각형을 넣는 게 두 번째 정사각형이니까 얘와 얘의 비율도 똑같이 3대 2 비율이겠지. 그지? 그러면 둘레 길이를 내가 수열로 만든다면 그 수열의 공비도 얼마인 거야? 3분의 2인 거야. 그치? 3분의 2. 그쵸? 자, 그래서 첫 항은 3분의 8이고요. 공비가 3분의 2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등비급수 하면 되니까 1-3분의 2분의 3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올까? 8 나올 겁니다. 8. 그러면 두 번째 이 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구하는 것도 이미 다 알아요. 자,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 알잖아. 넓이 얼마지? 그치? 한 변이 3분의 2니까 넓이 9분의 4죠? 자, 그리고요. 이때 공비는 방금 우리가 사용한 공비가 3분의 2였잖아. 둘레 길이 구할 때 공비가 3분의 2였고 넓이 구할 때 공비는 그럼 뭐겠어? 요걸 그대로 그냥 제곱만 해주면 되겠지, 그지? 닮은 비의 제곱이 넓이 비니까 닮은 비를 이용해서 찾은 공비가 3분의 2였다면 넓이에 관련된 수열이면 제곱해서 공비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1-9분의 4분의 9분의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다? 5분의 4가 되겠네, 그지? 5분의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63번으로 가서 자, 63번은 오랜만에 무슨 방정식이 나왔냐? 아니, 원방이 나왔죠, 원방. 자,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 그러니까 원점이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이에요, 저거? 요 우변에 있는 게 R제곱이잖아, R제곱. R제곱에 해당되는 게 지금 4분의 1의 N제곱인 건데 4분의 1 자체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요거 2분의 1의 N제곱을 제곱한 거야 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 문제에 등장하는 원의 반지름은요 2분의 1의 R제곱입니다. N제곱입니다. 이렇게. 그치? 자, 요게 반지름이야. 자, 그러니까 뭐 요런 데가 지금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재영아, 이 원에 접하는 접선 중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래요. 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오른쪽 아래로 45도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뭐 요런 애겠지, 요런 애. 여기 45도인가? 접하게 요렇게 생긴 거. 요게 지금 이것도 45도가 아닌가? 더 세워야 되나? 이건가 보다, 그지? 자, 요렇게. 자, 요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입니다. 물론 여기 반대쪽에도 있어요. 반대쪽에도 있는데 문제에서 1/4분면을 지나는 접선이라 그랬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애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정확히 지금 45도 각도로 내려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내가 여기서 원점에서부터 여기 접점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정확히 90도로 만날 거고요. 그리고 이 각도가 45도였어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삼각형이 요게 무슨 삼각형이야 정확히? 이게 정확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죠? 맞죠? 정확히 직각 이등변. 그리고 당연히 요쪽에 붙어있는 얘도 똑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 반지름이 2분의 1의 n제곱, 그럼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요 길이도 2분의 1의 n제곱이잖아. 그렇다면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1대 루트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몇 배? 루트 2배를 해가지고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요게 바로 요 지점 x절편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an이라고 했다는 거잖아 지금. 맞죠?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니까. 자, 그래서 요게 an의 일반항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등비급수를 해라 그랬으니까, 자, 등비급수 공식을 쓰면 돼요. 1 공비분의, 자, 이거는 첫 항이 뭐야? 2분의 루트 2죠. 첫 항이 2분의 루트 2, n에 1는 거니까. 그러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돼서 이 문제의 답은 뭐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생각보다 쉬워. 그쵸? 그림 그려가지고 기울기가 45도 각도로 내려간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풀 수 있고요. 자, 64번으로 갈게요. 자, 딱 두 문제만 풀고 마칠게. 자, 64번은 등비 수열에 대하여 요거 두 가지가 성립한대요. 이렇게. 그러면 등비급수니까 그 등비급수 공식 쓰면 되겠지. 자, 얘는 그냥 딱 1-r분의 a 쓰면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an을 제곱을 시켜놨으니까 이건 공비가 뭐고 r제곱이고, 이거의 첫 항은 a제곱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1-r분의 a를 말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식은 1-r 제곱분의 a 제곱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을 어떻게 연립을 하면 좋을까? 분모가 지금 합차 공식 해가지고 a 하나 주면은 얘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1-r분의 a 하고 1+r분의 a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쪼개면은 요 부분이 재영아 그대로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얘가 얼마야 지금? 재영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맨날 막 열심히 막 하더니 오늘은 뭔가 힘이 빠졌는데. 여기 써 있잖아. 나는 너에게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아. 내가 말한 것만 물어보거든. 여기 있잖아 그대로.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2야 2. 얘가 2야. 잠깐만. 자, 그래서 여기가 2니까요 요 옆에 게 몇이 돼야 돼? 얘가, 아이고, 이거 2로 나누면 되니까 이게 3분의 2잖아 그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거랑 요거 가지고 연립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양변에다가 1-r을 곱하면은 a가 2-2r인 거고요. 자, 이 초록색 부분에도 양변에 1+r을 곱하면은 a가 3분의 2괄호 1+r이죠. 그러면 이거랑 이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고서 양변에 3을 곱해 주시면 6-6r은 2+2r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8r이 4인가?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r값이 2분의 1. 그래서 r값이 2분의 1이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a값은 1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됐어. 그럼 재영아, 이때는 첫 항이 a 세제곱일 테니까 얼마고요? 1이고요. 공비가 또 r의 세제곱일 테니까 공비가 얼마고?
8분의 1이고 그래서 1-8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8분의 7이니까 7분의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요거 우리 엊그제 한 거야. 똑같은 거 했어, 그지? 숫자만 바뀐 거야, 그죠?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한 거에서 숫자만 바꾼 거니까 잘 기억해봐. 어떻게 썼더라 이거. 자, 봐봐. 첫 번째 해 장학금이 A1인데 이 A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맨 최초에 조성된 기금이 12억이잖아. 근데 이제 12억을 갖다가 1년 동안 운용해가지고 10% 이익을 냈죠. 그럼 이제 총 금액이 얼마가 될까? 이거 곱하기 10분의 11이 되죠. 그죠? 맞죠? 1 플러스 100분의 10이니까. 자, 그러면 이만큼의 기금이 만들어졌는데 그 총 금액의 얼만큼을? 20%를 장학금으로 쓴다 그랬잖아. 그럼 20%면 여기다 곱하기 100분의 그 10분의 2를 곱하면 되겠죠. 그지? 요게 첫 해 장학금이야. 요게 첫 해 장학금인데 그러면 두 번째 해 장학금을 구할 때는 자, 두 번째 해가 시작할 때 기금이 얼마 있을까부터 시작해야죠. 그러면 첫 번째 해에서 자, 첫 번째 해에 총 금액이 이만큼 있었잖아. 근데 그 중에 20%를 장학금으로 줬잖아. 그럼 20% 줬으면 남은 게 몇 프로예요? 80%가 남았잖아. 그 남은 80%가 두 번째 해의 시작 기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0.2를 곱했지만 여기다 뭘 곱해야 돼? 10분의 1을 곱했지만 요거는 10분의 8을 곱해야지. 이게 그러면 두 번째 해가 시작할 때 기금인 거예요. 그럼 또 이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굴릴 거 아니야. 굴려서 또 수익을 얼마를 냈어? 또 10%의 수익을 냈을 거예요. 다시 또 얼마 곱해지고? 10분의 11이 곱해지고,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해의 총 금액이야. 그럼 그것의 몇 프로를? 그것의 20%를 장학금으로 주잖아. 여기다 다시 10분의 2를 곱하면 이게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비는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가면서 추가된 게 공비잖아. 뭐가 추가됐죠? 그치? 요만큼이 새롭게 추가된 거잖아. 요게 공비가 되는 거죠, 요게. 그치? 자, 그래서 첫 항은 이거 약분하지 말고 그냥 쓸게요. 100분의 이거 얼마야? 252인가? 아니 22 곱하기 12 24 264인가? 자, 요게 첫 항이고요. 요게 공비인데 공비가 100분의 88이잖아. 그쵸? 그러므로 등비급수 하면은 1 마이너스 100분의 88분의 100분의 264 이렇게 되겠고, 그럼 100 곱해버리면 12분의 264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이거 12로 나눠 떨어지죠? 나누면 얼마지? 2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22억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지? 자,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내일 풀 프린트를 미리 좀 공부를 하느라고 미리 풀어준 거고, 오늘은 오늘은 안 남기겠습니다. 남기지 않을 테니까 숙제를 우리 저번에 교재 앞쪽에서 15쪽까지였고, 그 다음에 기출 한 회 더 푸는 것까지만 숙제로 할게요. 그러니까 교재 앞에 15쪽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기출 2회. 우리 저번에 기출 1회가 너무 어려웠었잖아. 근데 내가 추려봤는데 한 3문제 정도는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기출 1회 중에 3문제 설명해 줄 테니까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숙제가 15쪽까지 끝내오는 거, 그 다음에 기출 2회 풀어오는 거, 여기까지만 화요일까지 잘 해오시고, 당장 해야 될 거는 저기 뒤에 있는 프린트 있죠? 저거 내일 끝내야 될 거니까 저거 챙겨가가지고 내일까지 풀어서 1시에 만납시다. 수고했어요.